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상황부터 세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밤사이에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운반하는 러시아 선박을 납포했습니다. 그 영상도 공개가 됐는데 그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our quarantine. As you've seen today, 2 more ships were seized. 유조선 두 척이 납포가 된 겁니다. 파나마 유조선 그리고 러시아 유조선인데 영상이 공개된 거는 이제 파나마 유조선인데 러시아 유조선에서도 비슷한 작전이 펼쳐졌을 것 같아요. 성치훈 부대변인 좀 당시 상황을 한번 좀 어깨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 그 쉐브론 기업의 이 석유 수출 이런 것들 다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예.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이 그 우고 차베스 독재자가 들어선 이후에 2005년부터 제재가 시작된 거의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예. 바이든 정부 때 잠깐 좀 완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24년 다시 강화 기조로 돌아섰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는 이제 최대 압박 기조로 다시 경제 제재를 강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석유 이 우조선은 다 이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추적을 해서 계속 이게 그쪽에서 계속 거부를 해서 추적을 하다가 잡았더니 그게 러시아 선박이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추적을 하는 동안 러시아 쪽에서는 계속 이거 우리 선박이니까 하지 마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랬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베네수엘라에 강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러시아의 그런 그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국 납포를 한 것으로 지금 예.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유조선이 러시아 유조선이라는 거 2주 동안 추격해가지고 지금 군을 투입해가지고 납포해 왔는데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쾌한 걸 넘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정확하게. 근데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지금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예, 그 다음에 사실상 침공 이유는 마약이었거든요. 예, 또 미국 국내 법정에 기소도 돼 있고. 근데 체포 이후에 마약 얘기는 안 나오죠. 석유 얘기만 나오죠. 속 얘기만 나오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직후에. 마약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마두로 체포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서 미국의 대규모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할 거다. 예, 돈을 벌 거다. 그다음에 run 영어로 통치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마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오늘 저 사건도 뭐냐? 목표는 석유인 거죠. 예, 베네수엘라는 아시겠지만은 중진류긴 하지만 이 세계 매장량 1위 따지면 거의 17, 8% 됩니다. 전 세계 예. 석유에. 결국 미국의 뒷마당의 반미 좌파 정권이 아니고 친미 그다음에 미국 마음대로 석유를 공급해 갈 수 있는 석유 저장고가 생기면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 첫 번째 중요하고 예,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에너지 패권을 장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 가액까지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여서가 아니라 결국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을 장악하기 위한 큰 그림의 일부인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죠. 지금 시진핑 주석하고는 경제 에이펙에서 휴전하기로 했거든요. 예, 무역 협상. 근데 시진핑 주석 지금 뺨을 때린 거잖아요. 600억 달러 채권, 중국 석유 수입권. 그다음에 지금 푸틴 대통령하고 러우 전장 휴전 협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푸틴 뺨을 때린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큰 그림에서 보면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보다 트럼프 에너지 패권 이걸 또 우선시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베네수엘라는 반미 정권이 있었죠. 마두로 대통령이 반미였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었죠. 조한범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석유 장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also meeting with oil companies. Let's go. You know what that's about. We've got a lot of oil to drill, which is going to bring down oil prices even further. As you know, Secretary Wright, our energy secretary who's heading up this big project, is in Florida today meeting with some of these oil executives.
마두로 전 대통령을 데려오고 나서 기자회견할 때 그날만 트럼프 대통령이 석유 얘기를 10번인가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요.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석유를 미국이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친미 정권의 수립. 예, 그러니까 목표는 석유 자원인데 이걸 위해서는 반미 정권이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는 게 마차도라고 베네수엘라 야권 인사인데 이번 노벨 평화상을 탔잖아요. 미국이 극비 작전으로 빼내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권의 정당성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 마차도는 지금 들어가서 이 견고하게 짜여진 석유 기득권 세력을 깰 힘이 없거든요. 예, 지금 석유 기득권은 베네수엘라 군부 기득권층이 층층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친미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 본인이 말했어요. 예. 통제권 가지겠다고. 그다음에 5천만 배럴 거의 30억 달러 가져오겠다고 가져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베네수엘라 내부 정치적인 연계하고 연계적인 실현 가능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자기들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마두로를 체포해 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마두로를 떠받치고 있던 기반은 전혀 와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저 그림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대로 될 것이냐. 쉽지 않죠. 더 그렇죠.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내전 상태로 가는 거죠. 예. 왜냐하면 기득권 세력과 반미의 일부, 그다음에 친미 그리고 반독재 세력이 지금 양쪽이 통제권을 어디도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예. 통제권은 오히려 지금 기득권 세력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드리게스라는 부통령을 지금 협상 대상으로 정했는데 로드리게스도 군부 위해서는 허수아비거든요. 예. 군부가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거든요. 군부는 반미거든요. 석유 자원 때문에. 그러니까 쉬운 그림이 아니죠 지금. 맞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금 대규모로 반미 집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민주 정권으로 바꾸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석유를 가져오겠다는 건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 정치에도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지금 국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해서 그 18세 미만의 그 어떤 성범죄자 앱스타인이 있었는데 그 앱스타인이 젊은 시절에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는데 네. 그 관련해서 앱스타인 파일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이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 지금 계속적으로 관세 폭탄 던졌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콜롬비아에서 들어오는 커피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서민들이 먹기에는 너무너무 물가가 올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중간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올해 11월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것이다. 예. 공화당이 패배할 것이다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이 올 것이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도 무조건 이겨야 본인이 지금 수시로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대통령을 2번밖에 못 하는데 본인이 3선에 도전하겠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중간 선거에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 나름대로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거는 마가였거든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아메리카. 그러니까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는 그 플랜을 다시 플래카드를 다시 한번 들고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미국의 위대한 힘을 조금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원유를 확보한 거, 마두로라고 하는 그 독재자를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체포하고 압송한 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아마 미국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아마 트럼프 또는 미국의 위대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걸로는 보이거든요. 예. 다만 저는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부분은 보면 그러한 여러 가지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그냥 국내 정치 입지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이분이 트럼프가 부동산 재벌이다 보니까 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트럼프 취임할 때부터도 캐나다 총리에게 말한 걸 캐나다가 그냥 우리 미국에 51번째 주로 들어오면 어떻겠느냐. 예. 캐나다에도 엄청난 천연 자본이 있거든요. 두 번째 최근에도 보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도 본인이 지금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렇죠. 상황이면 예. 그린란드에도 보면 엄청난 히토류라든가 광물 자원이 묻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베네수엘라의 원유라든가 천연 자원이라든가 광물이라든가 이런 계속적으로 세계의 그냥 이런 것들을 미국의 힘을 앞세워서 계속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예. 그런 의도들이 감춰져 있나 이렇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고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기 때부터 이런 얘기는 해왔는데 이 시점에서 66개 기구에서 아예 탈퇴를 선언한 겁니다.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That being the case,
What is the purpose of the United Nations? The UN has such tremendous potential. It has such tremendous potential, but it's not even coming close to living up to that potential. It's empty words, and empty words don't solve war. It's climate change, because if it goes higher or lower, whatever the hell happens, there's climate change. It's the greatest con job ever perpetrated on the world. These are the two things I got from the United Nations, a bad escalator and a bad teleprompter.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에 미국이 내는 데는 가장 많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돈 낭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 이런 거 필요 없고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더 강경하게 해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지금 저 발언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가장 큰 역사상 사기극이 기후변화라고 그랬거든요. 예. 모든 국가가 합의해서 기후변화에 되는 게 파리 기후협약이거든요. 그러면 본인 빼고 나머지 다 사기극이라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만드는 미국의 위대한 제국이 되는데 흐름이 국제주의, 그러니까 국제 질서를 지킴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관철시킨다. 이게 주류예요. 그렇죠. 공화당 예, 민주당.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에요. 고립주의. 그러니까 국제 질서다 관심 없다. 두 번째, 국제적인 분쟁 같은 거 다 책임 안 진다. 그다음에 미국의 이익 관철을 위해서는 전 세계는 아니고 웨스턴 헤미스피어, 서방구. 그러니까 그린란드부터 시작해서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까지 여기는 군사적 모든 수단까지 개입하겠다는 예. 거거든요. 아메리카 대륙만 신경 쓰겠다. 그렇죠. 그린란드까지 포함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사실 미소제국주의예요. 엄밀히 예. 말하면. 이제 그걸 위해서는 지금 뭐든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이제 국제적인 책임을 지는 건 미국 국에 도움이 안 된다. 비용만 든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다수의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은 아니다. 국제 질서를 지킴으로써 미국 국익이 더 관철된다 입장이거든요. 예. 일종의 이단하죠. 근데 예. 이단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 저걸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예. 일기 같은 경우는 어른들의 축이라고 그래서 하지 마라. 계속 전문 참모들이 역할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있었죠. 막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예스맨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 지난해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 그런 말 자기 자서전 그러니까 회고록이죠. 뭐라고 말했냐면 김정은 열병식 할 때 인민군대 싹 없으면 어떠냐 놀랬다고 그랬어요. 멕시코 마약 폭격하면 어떠냐 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적 일방주의를 전 세계도 막기가 쉽지가 않고 미국에도 예. 막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지금. 예. 이런 상황에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국방 예산을 2천조 원으로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천조 원. 참고로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60조입니다. 러시아가 한 200조 정도 돼요. 이 얘기는 이게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길래 국방 예산을 2천조 원까지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느냐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미국의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거의 사실상 지배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번에도 보면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또 체포 압송하고 난 다음에 그냥 미국이 전 세계 이 그러니까 반구의 어떤 뭐 최고의 국가는 거의 미국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장 국방비를 올리겠다고 하는 건 2배 정도 올리겠다는 거 하는 거는 약간은 저 허풍과 과장은 들어가 있다고 과장은 보거든요.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예. 기본적으로 미국 의회 시스템이 예산 시스템이 보면 의회에서 짜주는 대로 그냥 행정부에서 쓸 뿐이지. 요거는 자기 마음대로 못 합니다. 행정부 예산 예. 편성은 전혀 없거든요. 어떨 때 보면 주한미군도 감축하겠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한국에 얼마만큼의 주한미군을 배치할 것인가 한 이런 부분들도 국군통수법에 다 나와 있는 대로 하는 뿐이기 때문에 예. 사실 굉장히 좀 블러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있어서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지 예산을 조금 늘려서 국방비 예산을 늘려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 힘을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건 결국 이렇게 되면 올해 예산도 보면 한 4개월 정도 오바마 케어 예산 때문에 그때 어떤 연방 정부가 셧다운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뭐 트럼프 의지대로 오바마 케어는 폐지가 되긴 했지만 그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저소득층들이 고액의 이제 고가의 의료비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실현되기는 힘들겠지만 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국방비를 지출해 나가는 거는 굉장히 조금 어려서는 일이다. 예. 다만
아마 본인도 이렇게 국방비에 지출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지금 GNP에 한 3%, 5% 계속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하는 요구를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도 국방비에 증액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계속 군사력이 커지게 되면 거꾸로 다른 나라들도 자기 나라의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국방비를 늘리는 거는 결국 사게 되는 건 미국산 어떤 무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저런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도 그 안에 숨어 있지 않나. 그렇죠. 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꿈의 군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이 꿈의 군대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 전쟁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일까요? 지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지금 꿈의 군대가 아니라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금 좋아하잖아요. 예. 골든돔. 그러니까 미국 전체를 방어하겠다.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언돔이 적어도 중고도가 데이비슬링, 고고도가 에로우거든요. 다층 방공망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란 공격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많이 뚫렸거든요. 예. 핵심 시설들은 다 보호했어요. 근데 그걸 카피해서 이제 미국의 골든돔을 구축하겠다고 그러는데 미국 땅이 얼마나 큽니까? 구축 못해요. 두 번째, 황금 함대를 만들겠다는데 무려 4만 톤급 전함을 4만 톤급 전함은 2차 세계대전 때 개념이거든요. 지금은 7, 8천 톤급 구축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인 전문적 지식보다는 예. 일종의 과장함으로써 그러니까 본인들의 위력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압박과 과장을 통해서 지금 다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1,000조 원 넘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조회를 어떻게 올려요? 예. 꿈의 군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죠. 근데 지금도 사실 엄밀히 보면 꿈의 군대거든요. 마두로 체포하는 거 보면. 그 이상을 넘는 국방력 강화는 미국 국방 이 재력으로 되지도 않고 예.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 황금함대, 골든돔 이 효용성은 군사 전문가들도 지금 회의적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저것도 일종의 자기 정치적인 과시, 치적쌓기 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트럼프의 발언이 지금 거의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